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프로그램과 그 실행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컴퓨터 과학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컴퓨터 구조,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개념과 그 실행의 의미, 이런 걸 갖다가 살펴본 후에 파이썬 프로그램 개발 환경과 인터프리터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과학입니다. 자, 컴퓨터 과학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을 때 이 주어진 문제를 어,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 이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 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그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컴퓨터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한테 뭔가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을 자세히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 기술 중에 핵심이 되는 설계, 즉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분석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단계보다는 실제 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는지 달성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먼저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모든 기술, 이걸 컴퓨터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컴퓨터의 구조와 동작은 떻게 이루어질까요? 여기 그림에 보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얘기할 때 이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첫 번째 입력 장치, 그다음에 출력 장치,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학생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출력 장치는 스마트폰의 스크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력 장치는 어,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터치 스크린 자체가 출력 장치이면서 입력 장치이기도 하죠. 예, 터치 스크린이 입력 장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터치 스크린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글을 입력할 때 그 자판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자판을 눌러서 입력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안에 있는 프로세서가 CPU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내부 안에 있는 메모리, 우리가 DRAM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 보통 메모리 얘기하면 이 주기억 장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을 갖다 다운로드해서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때 그 저장되는 장소, 이게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성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컴퓨터가 떻게 동작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즉 여러분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을 여러분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터치를 했을 때 실행이 되죠. 그럼 이 실행이 된다는 의미를 잠깐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앱이 보조 기억 장치에 있다가 실행 가능한 코드가 앱에 관련된 실행하는 코드가 이 주기억 장치에 올라오게 됩니다. 주기억 장치에 올라오게 되고 스마트폰에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이 주기억 장치 안에 있는 내용, 사실 내용이라고 하면 실행 가능한 코드입니다. 스마트폰이 실행할 수 있는 또는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실행 가능한 코드를 읽어와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해독을 해서 필요한 연산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런 장치를 그 코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읽어와서 실행하고 또 다음 코드를 읽어와서 실행하고 이 과정을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 있는 실행하는 코드가 끝날 때까지 반복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강제로 종료하거나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컴퓨터의 기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컴퓨터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그림은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한 부분을 좀 추가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내가 아까 터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이미 그 외형적인 컴퓨터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보통 운영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앱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운영체제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새로운 설치한 앱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 컴퓨터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일반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언어는 무언가, 그 다음에 파이썬은 어떤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거죠. 즉,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 이 컴퓨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로 우리가 지금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언어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예, 그래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 이해하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지시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면서, 즉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면서 컴퓨터가 그걸 갖다가 나의 의도에 맞게끔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중간적인 언어가 사람의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언어가 필요한데, 그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파일러 방식에 의한 언어인데요. 일단 파이썬이라는 언어,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 컴퓨터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는 근데 안타깝게도 파이썬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이 소스 코드가 아닙니다. 즉 기계 코드가라고 하는, 즉 0과 1로 되어 있는, 0과 1의 형태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기계 코드, 머신 코드라고 하는 형태만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컴파일러는 사람이 작성한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기계어 코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바꿔준 코드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거를 보통 우리가 실행 파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그냥 쉽게 여러분이 설치한 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앱을 사용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그걸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실행 가능한 코드로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이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하면 필요한 경우에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컴파일 기반의 프로그램 언어고요. 두 번째, 파이썬 언어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자, 인터프리터 방식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중요한 거는 똑같습니다. 실행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즉 사람이 작성하는 코드, 즉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의 코드를 작성을 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한테 지시를 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작성한 코드를 번역기라고 하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번역기를 통해서 그 소스 코드를 하나씩 가져와서 번역하고 그때그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실행 파일을 미리 만들지 않습니다. 실행 파일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실행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소스 코드만 존재하고 번역기가 그 소스 코드를 실행하면서 그때그때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그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컴파일러 언어는 뭐 C 언어나 C++ 언어 이런 언어들인데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소스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한다는 거고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 통해서 실행 가능한 코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쉽게 여러분이 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앱을 설치한 후에 여러분들은 그 앱을 실행하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인터프리터 언어는 소스 코드만 여러분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스 코드를 번역기라고 하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번역기가 매 순간순간 그 소스 코드를 실행하면서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한 출력을 갖다가 입력받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실행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스 코드만이 존재합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이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떤 도구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컴퓨터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컴퓨터 과학의 핵심이 되는 그 도구가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는 이 CPU라고 하는 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이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의 주요 구성 요소가 있는데,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면 CPU가 그 부분을 실행 가능한 코드를 하나씩 실행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 실행 가능한 이 코드, 실행 가능한 이 코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예,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컴파일러에 의한 방법과 인터프리터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에 의한 방법은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작성한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 가능한 코드, 보통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실행 파일을 갖다가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소스 코드만 있고 이 소스 코드를 인터프리터가 그때그때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정리하면 컴파일러는 실행 파일이 이 메모리에 적재돼서 메모리에 적재된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이 소스 코드가 만든 코드를 그때그때 메모리에서 올라와 있는 그때그때 이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마다 CPU가 처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터프리터는 실행 파일이 없는 이런 방식이고 우리는 이 소스 코드만 작성을 해서 인터프리터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 파이썬 언어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